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은 K 방역이 놓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오디오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병원으로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부족한 병원으로 가라고 한다면 그거는 노인들을 사지로 보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죽더라도 이곳 행복요양병원에서 죽을 각오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구 목소리예요? 네,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서울 강남 구립 행복요양병원 환자 보호자가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네. 이분들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 서울시청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유는 부모님 때문입니다. 작년 연말에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잇따랐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앞으로는 요양병원에서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만 모아서 치료하고 돌보겠다라는 취지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11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행복요양병원 역시 이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환자들은 이제 빠져야 된다. 네, 다 이런 이야기가 병상을 된 거네요. 비워줘야 돼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좋은 취지고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이곳에 있는 입원 환자 그리고 환자 보호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행복요양병원 같은 경우 지난 2월 3일 기준으로 262명의 입원 환자가 있습니다. 이 입원 환자들은 오는 2월 15일까지 전원 퇴원해서 병상을 비워줘야 됩니다. 예. 때문에 환자 보호자들 같은 경우는 이 엄동설안에 설명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 도대체 우리 부모를 어디로 옮기라는 말이냐, 우리 부모를 살려달라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네. 급기야는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무릎 꿇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다른 병원 그러니까 안내를 안 해주는 겁니까? 해주긴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예. 그리고 지자체에서. 예.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환자들이 원하는 병원으로 옮길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예. 환자 보호자들은 그게 무슨 대책이냐, 대책도 도움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자 보호자들이 들은 이야기는 단순히 수도권 내에 120여 개의 요양병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겨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강남에 구립 요양병원에 있는데 시흥으로 갈 수도 있고 안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군요. 네. 예. 여기다가 이제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에 대한 특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네. 뭐 단순히 수도권에 있는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겨주겠다는 거 이걸 대책이라고 하기 좀 어렵다는 건 방금 지적을 했고 또 장기 중증 요양병원 환자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80, 90대잖아요. 예. 그리고 파킨슨병, 뇌졸중 그리고 각종 기저질환을 앓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영양분 섭취가 직접 뭐 식사를 하시는 게 안 돼서 콧줄을 달고 계시는 분도 많고 그만큼 환자 간병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을 알아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시겠지만 대부분의 요양병원 환자 보호자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을 모실 요양병원을 정할 때 굉장히 시간을 많이 두고 꼼꼼하게 체크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직접 요양병원을 다니면서 뭐 면담도 해보고 시설 일일이 체크해보고 네. 간호사들은 어떤지 예. 또 간병인들은 어떤지 다 이야기하고 체크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정하다 보니까 한 번 결정한 요양병원은 웬만해서 잘 바꾸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데 네. 이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해준 요양병원으로 갔을 때 과연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네.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게 되고 예. 또 간병인이 있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서 환자 보호자들이 날마다 병원을 들려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강남에 있다가 시흥으로 가면 참 어려운 문제가 어려워지는 발생하는 거죠. 난감한 이건 좀 난감이네 정말. 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전담병원 지정을 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외부에서 볼 때는 국가적인 문제인데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환자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 보호자들은 이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코로나 전담병원이 지정될 때마다 생겨왔던 문제예요. 그런가요? 지난 연말에 중앙보건병원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방역당국이 공공병상 5,000개 확충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보건병원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했을 때 이때가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에 환자 보호자들에게 일요일까지 병실을 다 비워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음 날 빼라고 했다고요? 네. 작년 2월에
대구시가 코로나 전담병원을 지정할 때도 예. 마찬가지였어요. 환자 보호자들 그리고 환자들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다 갔단 말이에요. 아, 이건 좀 너무 그렇다. 계속 아니, 반복되고 있어요. 병원을 알아볼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 행복요양병원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병원을 알아볼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네. 통보가 좀 빨라졌고 병상을 비울 시간을 좀 더 준다는 게 달라졌습니다. 예. 작년 2월 21일 같은 경우에 대구의료원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설명드리면 간호사들이 병실 돌면서 내일까지 병실 다 비워주세요. 이거 환자 보호자와 환자에게 날벼락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이런 통보들을 하니까 환자 보호자들은 못 나간다. 여기서 죽겠다 차라리. 예. 코로나로 죽거나 나가서 죽거나 똑같다. 여기서 죽겠다. 예. 지금 행복요양병원 보호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간호사들과 의료진들은 연신 미안하며 사과하고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며칠 줬다고요? 보름. 보름. 시간은 많이 줬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중증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집으로 모시기는 힘들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죠. 근데 다른 병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가족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접근성 이런 거 당연히 다 따져봐야 되고 네. 또 뭐 부모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병원 시설 이런 거 다 챙겨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그냥 아무 요양병원이나 간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요양병원마다 전담 의료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되고 이게 항상 전담병원을 지정할 때마다 전원 과정의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전원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전원을 통해서 병상을 확보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K방역이 놓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정말 생각합니다. 난감한 문제인데 이건 좀 지혜가 정말 필요한 네.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그 의미 평가라고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